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법인 컨설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협업하는 거는 대환영입니다. 사실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세금을 좀 덜 내든지 아니면 세금 없이 우리의 주식을 찾아오는 거죠. 이제 명의신탁 관련해서는 이제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 놔서 제가 굳이 이제 명의신탁의 위험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영상을 한 3-4개 정도 만들어서 굳이 명의신탁에 대한 뭐 일반적인 사항이나 위험성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의신탁 해지 실무를 100회 이상 한 우리 그 최하영 세무사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죠? 이제 실제 소유주와 주주 명부에 이제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명의신탁 주식, 차명 주식, 이게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차명 주식이 발생된 원인은 이제 상법상 규정,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제 세무사보다는 이제 법무사를 먼저 만납니다. 그러면 법무사분들이 5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세금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무지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IMF를 겪어오면서 뭐 신용 불량이 됐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명의신탁 주식을 뭐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 차명 주주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 해결하려면 뭐 해결해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이제 세금이 항상 이제 따라오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세금을 뭐 조금 내거나 아니면 이제 세금 없이 이걸 해결하는 거가 이제 저희의 이제 숙제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과세 요건, 이 요건이 충족돼야 이제 과세하는 거죠. 요건이 1일에도 충족 못하면 과세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2004년에 나온 건데 보시죠.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과세하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선 처분을 받아 조세를 회피하거나 내가 뭐 신용불량에 대해서 민간 채무는 뭐 채무지만 세금을 안 내려고 회피하려고 내 주식을 빼돌렸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과세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명의신탁으로 주식의 소유를 분산하여 배당소득세 합산과세를 회피하거나 또 특정 법인, 이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재산의 50% 이상이고 해당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등의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로 인한 이제 조세를 회피하거나, 자, 이거는 이 특정 법인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주식을 50% 이상, 내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는 이 법인이 뭐 부동산을 뭐 3년 이내에 팔고 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법인세 말고 이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죠. 자, 그래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주식을 이렇게 분산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명의신탁으로 지방세법 이제 50% 이상 과점주주,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자,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특수관계의 범위를 벗어나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회피하여 결국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세금의 끝은 이제 상속세죠. 자, 그리고 2차 납세 의무,
이거를 지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 놓은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은 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이거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세금을 좀 덜 내든지 아니면 세금 없이 가져가야 되겠죠. 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우리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규랑 판례를 근거로 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2010년도에 나온 건데, 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이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실제 조세회피, 조세포탈 등을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의신탁할 당시에, 그때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 이후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다, 이거는 판단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증세법 45조 2에 보면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예, 추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그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세금은 다 냈습니다. 양도세나 증권거래세를 다 냈는데 명의 개서만 안 한 경우, 이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그 차명 주식을 이렇게 받아왔다, 이럴 경우도 이거는 이제 2010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속이라는 거는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명의신탁해 놓은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발기인수 충족,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에 대한 압류회피 목적, 그리고 이제 거래처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처의 요구로 인해서 명의신탁했다, 그리고 사업상 대출 문제로 명의신탁했다.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이제 입증된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거와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용한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2018년도면은 최근 겁니다. 우리가 그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걸 비추어서 그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세 이제 과세 처분은 잘못됐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발기인 그 규정 이전에 그때 명의신탁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친척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을 경우에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어렵긴 하죠. 자, 두 번째, 이 청구인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이걸 통해서 신청했고, 이게 2014년도에 생긴 겁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제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발기인 정족수라든지 뭐 지분율이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업승계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신청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명의수탁자가 가져간 이제 배당금도 이제 합산해서 이제 수정 신고하고,
그래서 이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그래서 해결한 사례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실행할 때는 반드시 이제 과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당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이제 보증 채무, 이제 보증 채무로 인해서 내가 그 본인 명의로 이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차납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쟁점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은 이제 신용 불량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 청구인의 신용 불량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주식을 취득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거는 그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처분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쟁점 주식의 명의 신탁은 이제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리고 또 이 쟁점 법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세금 체납한 점도 없다. 뭐 이래서 그 명의신탁할 때 이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 받은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이제 발췌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17년 이 건도 이제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에 따라서 이거 신청을 했고 또 이제 배당금도 그 수정 신고했고 뭐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경우 이 쟁점 주식이 이제 명의 신탁함에 있어 이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결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건도 그 쟁점 주식의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발기인수 요건 충족 그리고 또 이 협력업체 선정 유지 등 경영 목적상의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이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도 사실 이제 증여세 이제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그 소액 주주한테 이렇게 분산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상장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의신탁 뭐 관련해서 이제 증여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판결을 받아서 과세 처분 취소한 사례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법인 설립하고 이제 배당한 사실도 한 번도 없고 조세 체납이나 이제 탄로한 사실도 없고 또 우리가 그 명의신탁할 수 있는 그 의도나 뭐 개연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래서 그 명의신탁 이 증여의제 과세 처분이 취소된 사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이런 법인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분이여금은 계속 쌓여가죠. 그리고 이 명의신탁 주식 때문에 배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도 사실은 그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이걸 이제 판결 받고 입증해서 우리가 그 명의신탁 주식을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아마 그 명의 도용 관련해서 뭐 소송한 건 같은데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회피된 세액 또는 이제 사소한 조세 경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항도 이제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의신탁자가 이제 사망. 우리가 그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망한 수탁자 때문에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든 간에 또 다른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 공제나 가업승계할 때 이 주식을 들고 있다가 그때 다시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하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받아들여주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법인 대표님이 연대보증 채무로 이게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명으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도 경매 넘어가고 또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도 없고 또 2003년도에는 다시 이제 과점주주가 돼서 이제 조세 회피한 사실도 없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뭐 이렇게 타당하다 뭐 이런 사례들이죠. 다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쟁점 주식 양도 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되기 어려운 점. 이제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단순히 부부간의 그 계좌 이체로만 해서 양도 대금이 귀속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의신탁 증여이제 이제 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이제 자식한테 5천만 원을 이제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식이 그 돈으로 만일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우리 자식이 그 돈으로 뭐 아파트를 사거나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그게 먼 훗날 많이 올랐다. 이럴 경우에는 만일 그게 걸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아파트나 주식을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도 현금으로 증여할 때는 꼭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그 돈의 귀속처인 우리 아들이 직접 자기가 아파트나 이제 주식을 산 걸로 판별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현금 증여가 사실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것도 사실 다 이제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제 입증한 거죠, 자기가. 예, 그때 그 당시 상황들을 이제 입증해서 이제 증여세 처분을 이제 취하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이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명의신탁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들을 입증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남의 이름을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가 있었는지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세 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이걸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소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세 회피 목적 이외에 뭐 거중 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용 불량자였다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조세 회피 유형, 이거에 대한 이제 반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증도 사실 중요하고, 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사실관계 증명, 이런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자,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세금을 좀 피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